안녕하세요. 기술건달 김문입니다. 이천희 님이 그 글을 올려주신 게 있었는데, 그 자기 그 GBB 장비에 탄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그 글만 가지고는 뭐라고 진단 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탄이 떨어진다는 게 어느 정도 떨어진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정확히 또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호법을 얼마만큼 거셨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호법 원리를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호법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답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호법 시스템이 그 요즘에 나오는 모든 장비는 다 달려 있죠. 근데 이게 그 첫 번째 기능이 일단 그 사거리 증대, 그게 첫 번째 기능이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이고, 그 외 반대로 나쁜 점은 산탄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그 단순히 이 호법 시스템이 그 기능이 다 그 비비탄의 그 윗부분에, 호법 고무 윗부분에 저항을 걸려서 역회전을 걸어서 탄을 뜨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호법 시스템이 단순히 이것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하는 기능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이제 비비탄 이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챔버 내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실총에서 보면은 일종의, 왜 이렇게 써야 되냐, 지금 뭐라 할까, 왜 이렇게 써지지, 약실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열에 약실에 실탄이, 그러니까 총열에 실탄이 딱 꽂히면 나면 잡아주고 있다가 뒤에서 노리새가 땅 때리고 나면 탄피는 나가고, 탄두는 나가고 탄피는 이렇게 빠지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약실인데, 이 호법 챔버가 하는 일도 역시 이 약실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호법 고무가 그 이런 약실과 같은 역할을 하지를 못하면 탄이 앞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호복 고무를 한번 빼서 보시면, 그렇죠? 어디다 볼까? 호복 고무를 빼서 위에다 탄을 이렇게 살짝 올려보시면 이렇게 탄이 잡힐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살짝 눌러 보시면 뚝 떨어지죠. 쭉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탄을 올리자마자 바닥으로 그냥 뚝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이렇게 있지는 못하고 바닥으로 뚝 떨어진다든가, 그냥 떨어져 버린다든가, 너무 살짝 쳤는데 그냥 뚝 떨어진다든가, 그러면은 그 후보 고무가 이 약실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단발이든 연발이든 상관이 없어요. 총을 발사하시면 어떤 거는 뭐 쭉쭉쭉 나가겠죠. 근데 탄이 이렇게 뚝 떨어지거나 혹은 옆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거나, 쭉쭉뚝 쭉쭉뚝 그래가지고 안 쏘고 있는데 총을 앞으로 좀 숙이면 또르르 똑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호복 고무가 비비탄을 잡아주지를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탄이 어떨 때는 나갔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뭐 숙이면은 그냥 쏘지도 않았는데 탄이 또르륵 하고 그냥 굴러 떨어진다든가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될 때 거의 대부분 호복 고무가 문제가 돼서, 그래서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천희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탄이 앞으로 그냥 탄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호법을 제대로 다 걸지 않으면 사거리는 굉장히 짧은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호법을 어느 정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이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호법 고무가 탄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굳이 옵션이 아닌 노말로 꽂혀져 있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고무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나쁘지는 않은데 좀 더 좋은 기능을 위해서 뭐 메이플 거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옵션 호프 고무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이제 호복 고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뒤에 드릴게요. 일단 그 탄이 앞으로 그냥 뚝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호복 고무가 비비탄을 제대로 잘 잡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에 파워 브레이크 있죠. 파워 브레이크 이거를 제거를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거를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보통 그 탄을 올려주는 노즐이라든가 그런 데에 보면은 파워 브레이크가 걸려 있거든요. 있었는데 어디였지? 요런 식으로 파워 브레이크가 이제 걸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파워 브레이크가 보통 어떤 식으로 걸리냐면, 자, 이게 그 노즐인데 여기 앞에 이런 식으로 딱 꽂힙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밖에서 돌려서 박으면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워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실래요? 여기 구멍이 아주 작게 뚫려 있죠. 그러니까 파워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도 비비탄은 앞으로 나가긴 나가요. 근데 구멍이 워낙 작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이만큼 뻥 뚫려 있는 대로 가스가 나와서 비비탄을 날려야 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구멍으로 가스가 나오니까 가스 양이 얼마 안 되겠죠. 0.2줄밖에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박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호복구매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이 앞으로 쭉쭉 뻗지 못하고 떨어진다, 좀 짧게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그런다고 한다면 아마 파워 브레이크가 제거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대로 있는 경우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는 일단 파워 브레이크를 확인부터 해보시고, 파워 브레이크가 제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이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고무가 비비탄을 잘 잡아주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 두 가지 중에 하나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는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주위에 총을 좀 만지시고 보시는 분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역이 가깝다면 뭐 제가 봐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딘지를 몰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호복 고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좀 치우고, 호복 시스템의 원리가, 이거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에 이렇게 꽂히고, 이게 호법 챔버, 그리고 안에 이렇게 비비탄이 이쪽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하이라이트 안 보이겠다. 비비탄이 들어갔죠. 들어가면
노즐이 뒤에서 왔다가 앞으로 가면서 호흡 챔버 내에 호흡 고무에 약실에 장전하듯이 이렇게 장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공기가 오면 빵 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비비탄이 이렇게 바렐에 들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봐, 나봐. 이런 방식으로 구성은 이런 식으로. 아이씨, 분해를 좀. 야, 있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노즐을 뒤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비비탄이 일로 올라와서 이 노즐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약실 역할하는 고무하고 이 바렐에, 이너 바렐에 거기다가 비비탄을 장전을 하는 거고, 압축 공기가 와서 쏘면은 비비탄이 앞으로 나가는, 이게 이제 그 챔버고, 여기에 이제 호흡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위에 이제 돌기 같은 게 내려와서 역회전을 걸어주는, 그게 이제 호흡인데, 그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호흡 고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호흡 고무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렐 내에 호흡 고무가 겉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죠. 그래가지고 비비탄이 이렇게 장전이 되면 앞으로 나가면서 이 호흡 고무 돌기에 내려온 그 부분 보이시려나? 이 부분 약간 내려와 있죠. 그죠?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걸리면서 역회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죠. 역회전. 뒤로 돌면서 이렇게 뒤로 돌면서 앞으로 탄이 나가서 발사가 되는 건데, 윗부분에 저항을 걸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바렐 내부에서 비비탄이 어떻게 나가냐면은 위에 걸리니까 팅팅팅팅팅팅팅팅 이렇게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비비탄이 5.9에서 5.9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이너 바렐이 6.05에서 뭐 6.03 그리고 6.01 일반적으로 쓰시는 게 요런 거고, 좀 널널하게 쓰이는 것들 요런 거고, 그다음에 그 좀 이렇게 6.01 이렇게 나와 있는 거, 6.02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거는 정밀 바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말 바렐. 좀 이거는 좀 안 좋은 바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구경이 크고 비비탄도 역시 이 구경하고에서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위아래로 비비탄이 들어가 있어도 위에 공간 아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안에서 더군다나 호흡이 걸기 때문에 탕탕탕탕탕탕 튕겨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산탄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호흡고문을 많이 걸면 입구에서 막히기도 하고 많이 튕기겠죠. 그리고 호흡이 일반적으로 쓰면은 그냥 이동적 거리가 나간다. 그럼 호흡을 걸면은 조금씩 더 멀어지겠죠. 좀 더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살짝 떴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 부분이 발생이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 호흡 시스템에 의해서 호흡을 걸면은 어떤 요동조 수준 내지는 최대한 맥시로 쭉 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요동조 수준으로 마치거나 살짝 떴다가 내려가는 요동조 수준으로 마치시거나 거의 1번 내지 2번 정도 수준으로 호흡을 거시거든요. 근데 이 호흡 고무가
종류가 안에 그 지금 제가 분해를 잘랐는데 어차피 이거는 뭐 안 쓰는 거니까 상관없고, 근데 호복 고무가 그 이렇게 앞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안에가 어떤 식으로 돌기가 내려오냐면 원형에 이렇게 내려와요. 거의 호복 고무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여기에 호복 고무에 비비탄이 이렇게 걸리면 원형의 윗부분에 걸릴 때도 있고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틀어져서 걸릴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산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무가 나왔던 것이 어떤 거냐면은 좀 크게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걸리도록. 그래서 비비탄이 이런 식으로 걸리게. 그러면은 그 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큰 원형에 이런 식으로 걸리니까 이쪽으로 걸렸다가 위로 걸렸다가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산탄이 생기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비비탄 위에 전면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감싸게 되니까 아무래도 일정하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의 산탄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또 버전이 뭐가 있냐면 돌기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투웨이 호복 고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 두 개뿐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요 동족까지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거를 전기 해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좀 투웨이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위에서 전체적으로 감싸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게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호복이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 좀 탄이 막히는 경우도 생기고, 호복이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탄속도 좀, 호복을 걸면 원래 탄속이 좀 떨어지잖아요. 좀 많이 떨어지게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별로 권하거나 저는 쓰지는 않고, 저는 대부분 이제 투웨이를 선호하고, 주위에서 이제 산탄 얘기가 나오면은 호복 고무를 이제 투웨이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렐도 보통 이런 식으로 노말 바렐에서 보통 항동 노말 바렐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정밀 바렐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호복 고무는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거는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거를 눕혀서 단면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런 모양이거나 요런 모양으로 여기서 이렇게 눌리는 거거든요. 호복 고무에서 이렇게 위에서 눌려주는. 그래서 내려와서 요런 모양이나 요런 모양을 만드는,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 투웨이는 어떻게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포웨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단면에서 보면 여기가 짧고 여기가 좀 깁니다. 좀 요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투웨이 중에서 모양이 좀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모양으로 이게 옆으로만 된 게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천희 씨가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그 메이플 호복 고무에 오토봇하고 딥스티콘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토봇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디세티콘은 여기 모양이 자 이렇게 델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이게 좀 좌우로 넓고 이렇게 감싸면서 내려오거든요. 전반적으로 넓게. 그래서 단순히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모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 편차도원수 잡아주면서 사거리도 증대시키고 호흡도 잘 걸리게 만들고 그런 산탄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토봇은 이거는 레인지 그러니까 길이는 그러니까 사거리는 늘리고 정확도는 좀 낮고, 근데 디세티콘은 사거리는 좀 낮은 대신에 정확도는 좀 높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어떤 거를 쓸까요? 오토봇을 쓸까요? 그럼 좀 나아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호봇 시스템에 의해서 사거리는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짧게 된 거를 호봇 좀 걸면 점점 가다가 어느 순간에 쭉 가다 살짝 떴다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호봇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로 걸리는 주 아이템, 그 핵심 부품이 호봇 고무인 셈인 거고, 그 호봇 고무에는 이런 식으로 모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거리를 내가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호봇을 좀 더 걸면 되는 거예요. 뭐 호봇이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10단계가 있다. 근데 그래서 내가 호봇을 많이 걸면은 뭐 한 6 정도를 걸어주면 산이 살짝 뜨더라. 그러면 한 5 정도 걸어준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 맥스 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짝 떴다가 내려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6으로 거는 거고, 좀 승천 더 멀리 산이 좀 더 많이 떴다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한 7 정도로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오토봇으로 해가지고 뭐 사거리를 좀 늘리고 싶습니다 할 필요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저라면 무조건 정확도 쪽으로 가겠어요. 뭐 호흡을 걸면 사거리는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꼭 딥세티콘입니다 그래서 쓰지는 않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썼던 모든 GBB 호보 고무가 다 딥세티콘 거였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노말로 나오는 호보 고무보다는 확실히 메이플 거 딥세티콘이 훨씬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주위에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권했었고, 제오도 역시 이거 쓰고 있고 저도 쓰고 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이걸 쓰고 있고, 심지어는 글록 19X 누구 똥총, 제가 맨날 놀리는 똥총 산탄 어마어마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논틸팅 아웃발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 디세티콘 호복곰으로 바꾸시고 확 좋아졌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도록, 야 이거는 그 총이 아닌데 싶을 정도로 확 차이가 났거든요. 그리고 호복은 이제 발에 대해서 약간 영향이 있더라고요 19X는. 그래서 발을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호흡이 잘 걸리는 발열로 바꿔서 뭐 사거리도 어느 정도 나오도록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뭐 오토봇을 쓰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저라면 디세티콘을 사서 호흡을 좀 더 거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이천님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일단 파워브레이크의 제거 유무 확인을 하시고, 고무는 탄을 잘 잡는지 안 잡는지, 약실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호복 고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와서 뭐 가운데 붙기도 하고 좌우 붙기도 하고, 그래서 산탄이 좀 생기는데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뷰이탄 위를 감싸는 역할, 디세티콘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호복 고무가 그런 식으로 여기가 좀 넓잖아요. 앞에는 좀 좁고, 그래서 호복 고무가 많이 내려와서 앞부분은 많이 내려오고 뒤에는 좁게 내려오고,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동원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혹은 투웨이 이런 식으로 좌우로 짧게
혹은 앞뒤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투웨이. 그래서 호복 고무를 갈아야겠다, 뭐 전동걸이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은 투웨이로 권합니다. 투웨이로 권하고, 그리고 호복 고무 요동도 이렇게 생긴다고 생겨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렐이 이게 지금 보통 일반 황동 노말 바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 바렐, 이거는 이제 정밀 바렐이거든요. 색깔이 좀 다르죠. 그러면 내가 바렐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비비탄 하나 준비하셔서 호복공과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반대편 비비탄 출구 쪽으로 비비탄을 한 발을 넣어 보세요. 살짝 한 발을 넣고서 엄지로 이런 식으로 잡고서 이렇게 뚫어 보세요. 떨어지죠. 다시 살짝 넣고 이렇게 놓으면은 떨어지죠. 안 흔들고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여기 일반 노말 바렐 놓고서 확실히 다르죠. 속도가 많이 느리죠. 두 개를 같이 좀 비교를 해볼까요? 길이 차이는 없어요. 두 개 길이 차이는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빨리 떨어졌는데 이거는 천천히 떨어졌죠. 이게 그만큼 더 안에가 또 좁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밀 바렐이거든요. 안 떨어지죠. 자, 안 떨어지죠. 그죠? 자, 다시 맞고 미끄러. 안 떨어지죠. 자, 차이가 확 느껴지죠. 안 떨어지잖아요, 정밀 바렐. 안에서 밀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비탄하고 이 이너 바렐 내부 구경하고 이게 거의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막아놓고 하고 있으면은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잖아. 또 떨어지고. 근데 얘는 흔들지도 않고 가만 둬도 똑 떨어지잖아요. 이게 바렐의 차이예요. 어떤 게 좋은 거지 딱 표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정확도를 높이고 집탄성을 높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튜닝하는 게 좋을까요? 얘기한다면은 저는 대부분 다 뭐를 얘기하면은 호복 고무는 투웨이, 그리고 바렐은 정밀 바렐, 요거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벌써 그 탄착군이 반으로 확 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비비탄을 넣고서 그냥 숙여가지고 흔들고 있는데도 안 떨어지잖아. 그만큼 내부가 그만큼 정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웨이로 해가지고 좌우에서 눌러줘가지고 이게 비비탄 상부에 호복 여기로 걸릴지 여기로 걸릴지 몰라가지고 직선으로 나갈지 좌우 산타 생길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좀 일반적인 호복 고무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든가 혹은 이제 투웨이로 바뀌었다든가. 그래서 권총이나 GBB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딥세티콘 델타형 모양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노말적인 호복 고무보다 당연히 딥세티콘 모양이라든가 이런 투웨이 모양이지 이런 것이 확실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바렐을 이런 식으로 바꿨다, 아주 내구경이 정밀한 걸 바꿨다, 그럼 당연히 집단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산탄도 줄어드는 거고,
거기에 그 원인은 어디 갔냐? 어이씨. 바렐 내부에서 비비탄이 아이고 말씀드렸죠? 바렐 내부에서 비비탄이 나갈 적에 호복곰에 걸리면 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6.05짜리랑 6.01짜리랑 0.04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진동폭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무래도 진동폭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안에서 더군다나 내부에 이제 그 코팅, 테프론 코팅 같은 거 그런 거 돼 있는 바렐 같은 경우 그러면 당연히 쫙 미끄러져서 쫙 나가잖아요. 그럼 요 플레 뚜껑 같은 데 보면은 요즘은 그 내용물이 안 묻어가지고 그냥 뚜껑 열면 뚜껑이 깨끗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프론 코팅이라든가 이런 거 돼 있고 구경이 6.01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렐이 비쌀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꾸면 그만큼 값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일단 2002년 같은 경우에는 GBB 장비에 파워 브레이크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호복 고무가 약실 역할을 하는 거, 탄을 잘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호복 고무를 바꾸신다면은 이제 오토봇보다는 디세티콘을 바꿔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을 하시고, 호복은 조금 더 걸면 뭐 조금 더 총기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좀 더 걸면은 걸수록 탄은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탄이 뜨질 않는다, 아무리 최대한 맥스로 걸어도 탄이 뜨지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호복 고무의 윗부분을 눌러서 이 부분이 내려와 가지고 호복을 걸게 만들어주는 부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복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변 호복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호복이 안 걸린다. 호복 고무도 꽂혀 있습니다. 근데 안 걸린다. 그럼 요걸 눌러주는 부품이 또 있거든요. 그 부품이 없다든가 혹은 이 호복 시스템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전동오일든 뭐 아니면은 뭐 가스건이든 어떤 거든 좀 집탄성을 높이고 싶다 얘기를 하신다면은 호복 고무는 투웨이 정도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 바렐은 그 6.02 정밀 바렐의 내부는 코팅되어 있는 거, 정밀 바렐에 코팅되어 있는 거, 호복 고무는 2A. 요 정도 튜닝을 해주시면 아마 집탄성 그리고 산탄은 확 줄어들고 집탄성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웬만한 거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뭐 안내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되고 좀 지식에 보탬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